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 투자 유치 전략 교육과정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투원 파트너스 김경태입니다. 이번 강의는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가 투자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은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아한 형제들의 브랜드가 배달의 민족인데요. 2011년에 설립되어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기업의 M&A가 됐는데요. 자, 배달의 민족을 좀 보면 2011년 7월에 처음 시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약 3억 이상 투자를 받은 걸로 나오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투자를 어떻게 받아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약 20억 시리즈 A로 들어갔고 2014년 2월에 시리즈 C 120억 그리고 2014년 11월에 시리즈 D 400억 2016년 4월에 시리즈 E 570억 2017년 10월에 350억 그리고 2018년 12월에 3600억 그리고 2019년 12월 작년이죠. 무려 4조 1,325억 이상으로 해서 M&A가 됩니다. 원체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2011년 창업해서 19년까지 약 7년, 8년 정도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 단계의 투자를 거치고 결국 M&A까지 되는 투자 시장에서는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드 투자부터 해서 이후에 A, B, C 계속 지속적으로 시리즈를 넘어가면서 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이런 모양을 그려야 궁극적으로 IPO든 M&A까지 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혹 초기에서 일부 투자 몇 번으로 바로 엑시시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순차적인 후속 투자가 이어지면서 결실을 보게 되고요. 다음은 당근마켓입니다. 지금 오늘 들고 온 사례들은 다 여러분이 알만한 것들 위주로 뽑았고요. 당근마켓은 중고거래로는 많이는 알려져 있고 설립이 2015년입니다. 2015년 6월에 설립이 돼서 어떤 행보를 걷게 되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시드 투자가 없이 바로 시리즈 A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러니까 창업이 2015년에 창업을 해서 2016년 말에 시리즈 A로 바로 13억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드 투자나 프리 A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런 A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초기에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내부적으로 그 실적을 만든 상태에서 바로 라운드를 돌고 A 단계로 넘어가는 케이스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시드 투자나 프리 A 단계를 거치지 않았지만 초기에 많은 준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보유하고 바로 A라운드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드를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바로 A로 넘어가면서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A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어려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16년 12월에 A 그리고 18년 4월 약간 1년 좀 넘어가면서 다시 시리즈 B로 넘어갔고요. 이때 57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작년 9월 이제 400억 시리즈 C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A, B, C 보면 16년 말 약 17년 다 돼서 받았고 18년도에 B, 19년도에 C 매년 투자를 받은 모양을 그렸습니다. 자, 다음은 직방입니다. 직방은 2010년 11월에 창업을 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직방의 경우를 보면 시드 없이 바로 프리 A 투자를 받았고요. 이때 11년에 약 15억 프리 A 투자를 받고 14년 6월에 시리즈 A 투자로 넘어갑니다. 이때 30억 정도. 그 다음 14년 8월에 이어서 30억 그리고는 이듬해 3월에 시리즈 B로 넘어가면서 210억 이상의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시리즈 C로 넘어가고 380억 투자를 받고 19년 6월에 시리즈 D 1600억 투자를 받습니다. 자, 보면 같은 해에도 시리즈 B, C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성과가 빠르게 나오면 한 해에도 시리즈 A, B 혹은 B, C로 넘어가기도 하고 동시에 A, B, C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이런 것들을 비춰서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요. 직방 사례였고요. 자, 다음은 마켓컬리 사례입니다. 마켓컬리는 2015년 1월 창업을 했고요. 원체 쇼핑몰 쪽에서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보면 마켓컬리의 경우 2015년 3월 그러니까 설립하고 약 2개월, 3개월 차 때 시드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프리 A 16년 4월 그해 이제 A 단계로 넘어가고 169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요. 다음에 17년에 이제 B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년 3월에 시리즈 C 투자가 되기 시작하고요. 81억 원 이상 유치됐고 3월, 6월 이제 3개월 터움인데요. 다시 73억 유치했고 8월 500억 투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8년 3월, 6월, 8월 불과 석 달, 두 달 텀으로 해서 BC가 이루어지고 갑자기 투자 금액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에서 C라운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18년 8월에서 다음에 19년 4월, 이제 1년도 채 안 된 시기에 시리즈 D로 넘어가면서 1,000억 이상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지금 19년 5월에도 추가 투자가 있었고, 그래 올해 시리즈 E로 넘어가면서 1,850억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준비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단계별로 받으면서 왔는지 사례를 봤었고요. 이제 제로투원 파트너스에서도 투자하고 있는 간단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한 해에 수백 개 이상의 기업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러면은 초기 기업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의 단계별로 접촉을 하게 되는데, 간혹 저희가 투자하기 어려운 단계의 기업들도 소개나 혹은 회사를 알고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는 들어오더라도 기업이 좋기는 하지만 저희가 투자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부득이 거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사례들 중에서 보면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 창업 직전 단계부터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설립할 때 이제 멘토를 받고 넘어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들을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발표하면서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초기에 창업을 해서 투자를 계속 실패하다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투자를 유치를 약 2차례 하고, 가장 이제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던 기업도 있었고요. 또 투자를 처음에 한두 번은 받기가 그래도 어렵다고 해도 받는 기업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를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투자 받는 것만을 염두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너무 긴 텀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지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과 계속 접촉할 수 있는 방법, 로드맵을 짜야 될 겁니다. 한 번 투자로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는 생각에 좀 해이해지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투자사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펀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기업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을 요청하거나 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요청을 해오면 저희가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또 계속 지켜보면서 좋은 성과를 한 번, 두 번 내주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다가 그게 3개월, 6개월, 어떨 땐 1년씩 간 후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계의 투자를 원하는 시기에 받고 싶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그게 짧게는 2-3달, 길게는 6개월, 1년 이상씩을 준비한 상태에서 계획된 상태로 투자자를 접촉하도록 해야 되고, 바로 투자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 투자자하고는 진행을 하지 말아야겠다, 실패했다라고 상심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지금 시점에서 왜 우리가 투자를 받지 못했지라는 충분한 피드백을 요청을 하고, 이후에도 투자는 못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하고 또 만들어낸 지표를 계속 보내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성과를 계속 보여주다 보면 투자자도 사람인지라 기억을 못했다가 점점 기억을 하고, 어떻게 되고 있지? 그 사이에 이러한 데 유사한 데를 만났는데 거기보다 이런 점은 잘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놓쳤던 것들을 보게 되고 다시 발견하면서 다시 미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투자가 이루어졌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제도, 지원기관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멘토링을 받고 준비를 하시면서 투자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6강의를 했는데요. 자, 스타트업이 창업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짚어봤고, 또 그런 과정에서 투자를 유치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까지 얘기를 나눴으나, 또 시간상 얘기되지 못한 부분이나 또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첨부된 이메일로 또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